자, 이렇게 해서 금산 전문가의 유튜브 라이브 진행되고 있습니다. 뒤에 또 나오는 내용들이 있거든요. 궁금하신 분들은 유튜브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토마토 증권통 검색하시고 뒷내용 추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종목 진단을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첫 번째 종목 진단은 전화부터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네, 오늘 어떤 종목 때문에 전화 예, 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자, 어떤 종목 봐드릴까요? 예, 한국가스공사 네. 33,500원에 50%예요. 아, 33,500원에 50%요? 예, 예. 이거 한 번에 혹시 50% 들어가신 거예요? 예. 이거 한 번에 이렇게 많이 담으셨다면 이 한국가스공사에 대해서 어느 정도 확신을 좀 갖고 계신 거 아닌가 싶은데 한국가스공사, 아니, 예. 놈들이 그냥 공사 나락거니까 그냥 살아가려고 그냥 50%를 샀어요. 아, 주변에 좀 권유를 들으셨군요. 예. 알겠습니다. 공사 믿을만 하고 그리고 예. 주가도 그리 높지 않다 이런 판단 안에 들어가셨던 것 같은데 예, 비중을 그래서 좀 그냥 네. 한꺼번에 그냥 3,000을 샀어요. 이거 아주 화통하게 사셨습니다. 자, 그런데 좀 너무 비중이 많으면 불안하기도 한데 과연 이게 이 비중 갖고 가도 괜찮을 만한 종목인지 한번 알아볼게요. 예,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자, 한국가스공사 살펴드리겠습니다. 자, 김영근 전문가님, 한국가스공사 사실 지난해 전쟁 터지고 나서 가스 관련된 종목들의 움직임이 강하게 나왔고 그리고 지금 보니까 그때에 비하면 주가 좀 많이 내려와 있긴 합니다. 한 번에 50%를 이렇게 시청자분께서 들어가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작년에 전쟁 모멘텀으로 인해서 움직였고, 그 다음에 최근에는 이제 가스 인상에 대한 부분들, 가스비 인상에 대한 부분들로 인해서 이제 움직였는데, 그런 줄 한국가스공사가 지금 미수금이 상당히 좀 많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사실상 자본 잠식에 가깝다라는 그런 이제 의견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정부에서는 이 미수금을 해결을 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이 난방비를 올렸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순차적으로 좀 올리기 시작을 할 건데, 일단 천연가스에 대한 부분은 지금 모멘텀을 기대하기에는 조금 이제 어렵지 않을까. 결론적으로 에너지 가격대가 지금 상당히 좀 안정을 보이고 있는 상태에서 이전과 같은 주목을 받기에는 조금은 어려워진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가스요금 인상에 대한 부분인 건데, 이번에 이 정부에서 가스요금 인상했다가 지금 비난을 상당히 좀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워낙에 사실 이제 속도 조절을 하면서 올려야 됐었다라는 의견들이 좀 많았는데 너무 이제 한 번에 큰 폭으로 올리다 보니까 가스요금 인상 해야 되기는 해야 됐을 거지만 속도 조절에 대한 이런 비난은 상당히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때문에 상대 정당에서도 지금 현재 계속적으로 이제 이 난방비에 대한 부분도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정부에서는 가스비 인상을 추가적으로 빠른 속도로 진행하기에는 어렵지 않을까. 그러면서 최근에 또 가스비 인상 속도 조절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가스공사가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사실 모멘텀이 지금 많이 죽어있는 상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천연가스에 대한 모멘텀도, 그 다음에 가스비 인상에 대한 부분도 지금은 사실 어느 정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비중 축소에 대한 부분들은 어느 정도 염두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지금 최저점을 다시 한번 갱신을 했는데, 만약에 오늘 최저점인 3850원을 이탈을 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2만원 후반대 정도까지는 추가적으로 조정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약한 요 정도 구간 정도까지는 이제 추가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 한국가스공사는 오늘 최저점인 약 3800원 수준을 이탈을 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에는 비중이 조금 많이 들어가 계셔서 비중을 축소를 해주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비중을 최소한 줄여주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혹시나 지금 구간을 지켜주면서 반등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에는 1차 목표가가 약 한 34,000원에서 35,000원 정도 구간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이후 구간도 사실 상승이 조금 많이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 게, 그때까지의 여태까지 상승했었던 구간들을 보게 되면 결론적으로는 모멘텀이 천연가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집중이 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또 큰 상승이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이 한국가스공사가 천연가스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모멘텀을 받기에는 조금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구간을 뚫어줄 만한 호재가 한국가스공사가 당분간은 좀 나오기 어렵다라고 하면 아마 34,000원, 5,000원 요 정도까지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추가적인 상승보다는 차익 실현에 대한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때문에 한국가스공사는 일단은 현재 구간, 오늘 저점 구간이죠.
38,000원 구간을 이탈을 하지 않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는 점 안내를 드리면서 만약에 이 구간에 이탈을 했을 때에는 최소한 비중 축소를 진행을 해서 향후에 이제 대응할 수 있을 만한 힘을 만들어 놓으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현재 구간을 지켜주면서 반등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에는 매수가 근처 부근인 약 한 34,000원 정도 그 정도 구간까지 노리면서 그 구간까지 왔을 때에는 정리하고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는 전략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자님 이렇게 위아래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종목이 만약에 조금 더 내려가게 되면 38,000원 그 정도 밑으로 내려가면요. 그때 조금 위험할 수 있으니 지금 비중이 많아요. 38,000원 아래로 내려갔을 때는 비중 좀 줄여놓으시고 그리고 윗방향으로 올라가게 된다면 34,000원 정도까지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되셨나요? 예.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에 예. 또 궁금한 종목 있으시면 연락 주세요. 예. 네. 자, 이렇게 해서 전화 종목 진단 첫 번째 종목 진단이었습니다. 한국가스공사 살펴드렸네요. 자, 이 공사라는 것에 대한 좀 믿음 그리고 비중을 한 번에 많이 좀 들어가셨는데 그 판단이 스스로 좀 잘 안 되실 때는요. 이렇게 전문가에게 상담 충분히 나눠보고 그 다음에 비중을 좀 충분히 들어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입니다. 너무 한 번에 갑자기 들어가면 나중에 전략을 짜기가 참 쉽지 않을 수도 있으니 지금 보시는 분들 다 같이 한번 기억해 두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첫 번째 종목 진단해봤고요. 두 번째 종목으로 가보겠습니다. 조소영 캐스터. 유튜브를 통해 들어온 종목 진단입니다. 닉네임 피스님, 네페스 아크고요. 매수가 51,155원에 10% 보유하고 계십니다. 부탁드려요 라고 댓글 남겨주셨어요. 네페스 아크 오늘 종가가 22,200원으로 마감했습니다. 갭이 꽤 크신 상황인데요. 차트 보니까 21년도 겨울쯤에 매수하신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이 좀 같이 밀리면서 하락하긴 했지만 올해 반도체 업황 회복 기대감이 나오고는 있습니다. 또 시스템 반도체주들이 최근 들어 챗 GPT 이슈도 그렇고 또 K칩스법 통과 기대감 나오면서 같이 상승한 경향이 있었는데요. 그렇게 반도체 후공정 테마에서도 네페스 아크가 같이 올랐습니다. 현재 매수가랑 꽤 갭이 크기 때문에 좀 걱정이 크실 것 같은데 이 종목 전망 어떻게 보실지 자세한 내용 김영일 전문가님께 진단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네페스 아크가 반도체 테스트, 그 다음에 이제 패키징 쪽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 반응이 좀 나왔었던 부분은 역시나 말씀 주셨던 대로 챗 GPT 관련된 이슈였죠. 최근에 이 반도체 업황에서 AI 반도체라는 새로운 캐시카우에 대한 기대감이 좀 솟아오르고 있고, 역시나 이 AI 반도체 쪽은 시스템 반도체 쪽의 영역이기 때문에 네페스 아크 같은 경우에도 같이 이제 어느 정도 이 주가가 반응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 네페스 아크가 아직까지는 실적이 그렇게 탄탄하게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는 생각은 안 되거든요. 4분기에 어찌됐든 전방 산업들 자체가 전체적으로 다 이 수요가 좀 감소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네페스 아크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이 계속적인 실적의 조정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네페스 아크는 업황 자체가 좀 살아나주고 전체적인 또 전방 산업의 수요가 조금 올라가 줘야 될 것 같은데 이러한 부분들은 일단은 하반기 정도까지는 지켜봐야겠죠. 하반기까지 지켜보면서 역시나 이 계속적으로 삼성전자가 이 메모리 쪽에 투자를 좀 늘려나가고 있고 뭐 이러한 부분들은 충분히 또 네페스 아크 쪽에 이 수혜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반기 쪽에는 업황은 충분히 좀 살아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네페스 아크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현재 구간에서 뭐 떨어질 대로 많이 떨어진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반등에 대한 부분들은 또 새롭게 다시 한번 잡아가고 있는 것 같아서 충분히 지금 현재 시청자님께서 고려가 되시는 부분들은 추가 매수에 대한 부분인 것 같아요. 지금 또 워낙에 많이 떨어져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추가 매수를 아무래도 좀 고려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충분히 추가 매수는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우리가 항상 이제 종목들을 대응을 할 때에는 다음 목표가를 좀 정하고 진행을 하잖아요. 최근에 주가 흐름을 보게 되면은 25,000원 구간, 그 다음에 3만원 구간, 그 다음에 35,000원 정도 구간 해가지고 약 세 가지 정도의 이런 매물대가 형성이 돼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네페스 아크 같은 경우에는 이 반도체 업황이 회복될 때 같이 좀 상승을 깨할 수 있는 그러한 종목군인데 저는 추가 매수를 한다라고 하면은 지금 정도에 충분히 좀 가능하다라고 생각은 되고 있거든요. 네페스 아크가 최근에 반응이 나왔다가 그래도 이 수급적인 부분이 잘 들어와 주면서
어찌됐든 바닥을 짚어주는 그러한 모습들은 보여줬고 그 다음에 업황 살아나면서 실적도 같이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라 네페스아크가 충분히 현재 주가로부터는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AI 반도체 쪽에 대한 이러한 이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또 마찬가지로 수혜를 볼 수가 있어서 결론적으로 네페스아크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추가 매수는 가능할 것 같은데 문제는 비중을 얼마나 실을 것이냐겠죠. 지금 현재 구간에서 비중을 약 한 10% 정도 담는다라고 하면은 평단가가 3만 원 후반대 정도에서 만들어질 것 같고요. 비중을 조금 더 실는다라고 하면은 이제 뭐 점차적으로 낮아질 텐데 저는 비중을 그래도 한 뭐 25%에서 30% 정도까지는 늘릴 수 있지 않을까. 바닥에 대한 기대감은 충분히 좀 형성이 되어 있고 그러면서 최근에 수급까지 들어와 줬고 AI 반도체는 앞으로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하면서 시스템 반도체 이러한 영역 업황 또한 충분히 또 삼성전자가 같이 끌고 올라가는 그림새가 나와줄 수가 있어서 네페스아크 같은 경우는 충분히 지금 현재 구간에서 반등은 어느 정도는 꾀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네페스 그룹사 중에 최근에 이제 우려스러운 부분은 네페스 라웨라고 해가지고 네페스 라웨 쪽에 지금 그룹의 돈, 이 자금이 계속해서 좀 들어가고 있는 것 같거든요. 자본 잠식을 막기 위해서 돈이 계속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네페스아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악재로 작용을 했었는데 뭐 일단은 그 부분도 다 반영을 한 것 같아서 지금 현재 구간에서 네페스아크는 반등에 대한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라는 점 때문에 추가 매수는 충분히 고려해도 될 만한 그런 시기다라고 생각이 되고 추가 매수로 했을 때에는 너무 이 목표가를 높게 가져가기보다는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 1차, 2차, 3차 매물 구간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매물 구간을 또 어떻게 뚫어주느냐 아니면 그 매물 구간에서 차익 실현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어느 정도 수익 만회하는 전략을 노릴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 매수가까지 혹은 그 이상까지도 이 수익을 노릴 수 있는 그러한 전략이 나눠질 것 같은데 저는 네페스아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기업도 기업이지만 지금 네페스아크가 뭐 확연하게 좋은 실적을 나타내고 있다거나 혹은 뭐 뛰어난 성적을 보여주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단순히 최근에 반도체 업황 혹은 AI 반도체에 대한 주목도 때문에 올라온 거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네페스아크 같은 경우에는 큰 상승이 나오려면 반도체 쪽의 주목도가 확연하게 좀 높아져야 됩니다. 시장의 분위기가 형성이 되어야지 네페스아크 같은 경우에도 큰 상승이 나올 수가 있는 거지. 지금 현재 상태에서 반도체 쪽은 지금 좋은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네페스아크가 그 종목들을 이겨내고 올라가려면 그 종목들보다 무언가 확연한 좋은 것들이 나타나 줘야 되는데 지금 당장은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죠. 때문에 일단은 추가 매수에 대한 부분들은 충분히 염두를 하시되 너무 높은 가격, 지금 현재 가격이 높은 가격이 형성이 되어 있으셔가지고 아무래도 상당히 좀 좋은 상승이 나와 주어야지 어느 정도 수익 만회가 가능한 상태잖아요. 그런데 그것까지 너무 바라보시지 마시고 어느 정도 상승이 나왔을 때에는 시장의 분위기, 그 다음에 반도체 업황의 분위기를 보면서 대응을 해나가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이렇게 네페스아크 살펴드렸습니다. 정말 고생하셨죠? 매수 가격이 5만 원 단에 위치해 있는데 그때 높았을 때고 지금 2만 원대 초까지 정말 많이 내려왔습니다. 지금까지 잘 인내하셨고 앞으로 좀 상승의 가능성에 조금 더 무게감을 두면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추가 매수, 네,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금도 가능할 것 같고 뭐 25에서 30% 정도까지 비중을 늘릴 생각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피스님, 네페스아크로 손실 많이 보고 계셨는데 그 손실률을 최대한 줄이면서 나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피스님의 네페스아크까지 살펴드렸습니다. 자, 그럼 다음 종목으로 가볼게요. 이번에 살펴볼 종목 전화 들어와 있습니다. 전화 바로 받아보겠습니다. 네, 전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이거 아닙니다. 자, 오늘 어떤 종목 때문에 전화 주셨죠? 클래시스요. 클래시스요. 예. 네, 매수하신 가격하고 비중 말씀해 주세요. 사실은 23,300원이에요. 23,300원인데 2만으로 봐주시면 되고요. 예. 4,042주인데 4,000주로 봐주세요. 그럼 총 몇 퍼센트 갖고 계신 거예요? 4,000주요, 4,000주. 40%. 40%? 예, 그래 봐주세요. 네, 예. 알겠습니다. 자, 클래시스, 피부 미용 이쪽으로 보면 될 텐데, 23,300원이니까 사실 지금 주가, 종가와는 뭐 큰 차이는 없습니다. 이거 근데 혹시 언제 매수하신 걸까요? 2월 10일 날인가, 2월 10일 날요. 이거 얼마 전에 매수하신 거군요. 2월 10일 날요, 예.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클래시스, 어떻게 좀 앞으로 바라볼 수 있을지를 진단 도와드릴게요. 예, 부탁드려요. 예.
자, 김영일 전문가님, 클래시스입니다. 23,300원 40%. 뭐 지금 주가 수준인데 최근에 그래도 상승이 좀 나와줬는데 앞으로 쭉쭉 뻗어갈 수 있을지가 궁금해지네요. 일단은 클래시스를 아마 많은 분들이 다들 알고 계실 것 같아요. 네. 워낙에 이제 이 실적이 좋은 의료기기 쪽이고 작년에 사상 최대 실적을 또 나타내셨죠. 네. 그러면서 올해에도 충분히 견조한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이어질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일단 저는 지금 구간이 상당히 좀 중요한 구간이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왜 중요하냐라고 했을 때 지금 단기적으로는 신고가 부근이기는 한데 길게 봤을 때에는 클래시스가 과연 이제 이 구간을 뚫어주느냐 마느냐 기로에 서 있는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주요한 매물대에 있으면서 이 구간을 뚫어주게 되면은 큰 상승이 나올 수가 있겠지만 결론적으로 지금 현재 구간을 못 뚫어주면은 슬슬 차익 실현에 대한 부분을 염두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때문에 클래시스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현재 구간에서 조금은 이 차익 실현에 대한 그러니까 이 정리에 대한 부분을 슬슬 이제 염두를 하고 진행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현재 구간을 뚫어준다라고 했을 때는 아무래도 충분히 한 22,000원 정도까지는 상승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런데 클래시스가 만약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 다음 주 월요일부터 다시 한번 이 차익 실현이 나오려는 움직임을 보인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오늘 저가가 약 19,600원 수준인데 이 구간을 이탈을 하면서 추가적으로 조정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결론적으로는 약 한 18,000원 정도까지는 추가적으로 하락을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 클래시스가 결국에 올라온 건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무언가 테마를 타거나 혹은 뭐 어떤 뭐 모멘텀이 생겨서가 아니라 실적이 잘 나왔기 때문에 지금 이 어려운 경기 침체 구간에서도 실적이 잘 나왔기 때문에 클래시스가 잘 올라온 거거든요. 예. 그러면은 사실 이 이상 가는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나와 주어야지 주가가 크게 올라갈 수가 있는 건데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뭐 결론적으로 작년에 최고 실적을 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4분기 또 실적이 살짝 꺾이는 흐름이 나타났어요. 그러면은 올해에는 견조한 실적이 마찬가지로 나타내 줄 것으로 생각이 되기는 하지만 작년 이상의 퍼포먼스가 나와줄 수는 있을까? 이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물론 이제 이 중국 시장이 다시 한번 개화하고 있고 중국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이 좀 높아지고 있어서 중국 내수 시장이 다시 활성화된다라고 하면은 관련돼서 또 의료기기 쪽도 우리나라 기업들이 좀 많이 진출을 해 있기 때문에 수혜를 볼 수 있다라고는 생각이 되지만 클래시스가 중국항 비중은 또 그렇게 크지는 않거든요. 때문에 일단은 지금 현재 구간에서 만약에 차익 실현이 나오는 흐름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될 것 같다라고 하면 저는 한 차례 일단은 정리하고 그 다음에 저점 잡히는 구간의 흐름 보면서 다시 한번 접근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 월요일 구간에 또 워낙에 좀 높게 사셨어요. 네. 그러니까 좀 사신 지가 얼마 안 되셨잖아요. 맞아요. 사신 지가 얼마 안 되셨다라고 하면은 사실 거의 이제 최고점, 이 상승 나올 대로 나오는 구간에서 슬슬 차익 실현을 생각하셔야 되는 그런 시점에 이제 매수를 하신 거라 일단 다음 주 정도에 혹시나 월요일에 추가적으로 오늘 저점을 좀 이탈하려는 움직임이 나온다라고 하면 일단은 정리하고 그 다음에 향후에 이제 다시 한번 재매수에 대한 부분을 좀 잡으시면 어떨까라고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혹시나 이제 현재 구간에서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22,000원 정도까지는 노릴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다만 시장의 분위기가 아마 당분간은 조정 쪽으로 저는 흘러갈 확률이 좀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차익 실현 나올 수 있는 종목들은 차익 실현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클래시스는 다음 주 월요일이 일단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점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한번 이 2만 원 구간을 돌파를 해줘야지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올 수가 있는 거고 만약에 그렇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에는 이 저점 19,600원 구간의 이탈 시에는 정리하는 쪽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어찌됐든 클래시스가 작년에 정말 실적이 잘 나왔던 부분에 대해서 반응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일단 추가적인 이슈가 나와 주어야지 또 상승이 가능하다라는 점 또한 염두를 해주시고 전략을 꾸려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정렬님 일단 클래시스요. 다음 주 월요일장에 잘 한번 눈여겨보세요. 자, 그때 만약에 2만 원을 뚫고 올라간다. 그러면은 윗방향으로 가면은 22,000원 정도까지 생각해 보실 수가 있을 테지만 2만 원 뚫어내지 못하고 좀 주춤거린다. 그러면은 조금 아쉬우셔도 잠깐 일단 파셨다가 다시 가격이 좀 빠지면 재차 접근하는 그런 전략으로 가져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답변 되셨죠? 예,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네, 좋은 주말 보내시길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전화 종목 진단 해봤습니다. 클래시스 살펴드렸습니다. 최근에 이렇게 들어가셨는데, 마냥 뭐 좋습니다라고 이야기가 나왔으면 좋겠지만 항상 그렇지는 않죠. 지금 시장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종목에 따라서 냉정한 접근, 대응이 필요합니다. 잘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요. 자, 다음 종목으로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수영 캐스터 어떤 종목 있습니까? 유튜브를 통해 들어온 종목 진단입니다. 닉네임 코코넷네님, 종목명은 현대건설이고요. 매수가 35,200원에 20% 보유하고 계세요.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남겨주셨는데요. 오늘 현대건설이 37,400원으로 마감했습니다. 올해 들어서 좀 바닥을 찍고 좀 주가가 좀 오르고는 있는데요. 매수하신 지는 얼마 안 되신 것 같아요. 부동산 시장이 좋진 않지만 건설사들이 최근 들어 해외 사업을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건설도 그런 회사들 중 하나인데요. 사우디 쪽 수주도 확보하고 있고요. 또 이번 7일에는 중국 시장에서도 MOU 체결 소식 나왔습니다. 또 국내에서는 리모델링 사업으로도 이렇게 사업을 다양하게 하면서 리스크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현대건설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자세한 내용 김영일 전문가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최근에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바닥을 잡아주는 움직임은 나와주면서 건설사들이 조금씩 이제 반응이 나오고 있죠. 일단 반응이 나올 만한 이슈, 이 기대할 만한 건 먼저 중국 양회에 대한 기대감이 좀 아닐까. 중국 양회가 이제 단기적으로 3월 초에 있는데 보통 중국 양회 때는 일반적으로 이 건설사 혹은 이제 뭐 건설 기계 그 다음에 뭐 그 외에 이제 경기 민간 사업들이 상당히 강세를 보이고는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양회 다가오면은 이제 우리나라도 관련된 기업들이 분위기를 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건설사들도 좀 분위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고 그러면서 현대건설이 어찌됐든 상당히 좀 저평가된 구간에다가 추가적으로 이 현대건설이 수주량이 이제 역대급으로 계속 이제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말씀 주셨던 대로 해외 수주권들도 지금 계속해서 늘려나가고 있는 상태라 사실 건설사들은 지금 상태에서는 이 국내 분양보다는 해외 수주권들이 더욱 중요한 상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외 수주권들이 계속해서 이제 늘어나야지 이 아무래도 이 국내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해외 수주권들도 이제 실적에 좀 도움이 많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잘 해 나가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은 사실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충분히 저는 추가적으로 주가가 떠오를 수는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주가가 사실 재밌게 움직이는 종목은 아니에요. 건설사들이 원래 다들 그렇겠지만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재밌게 움직이는 종목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시청자님의 투자 스타일에 따라서 목표가가 조금 바뀔 것 같아요. 저는 일단 1차 목표가는 39,000원 정도로 일단은 안내 드릴 것 같습니다. 39,000원 정도로 안내를 드리면서 이 건설사들은 저는 결론적으로는 한 하반기 정도는 되어야지 그래도 분위기가 좀 회복이 되지 않을까. 올해는 아무래도 부동산 쪽의 업황이 바로 빠르게 살아나기는 조금 힘들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 정도는 되어야지 살아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현대건설은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단기적으로 양회, 그 다음에 뭐 실적에 대한 부분들, 저평가에 대한 부분들로 인해서 아마 39,000원 정도까지는 단기적으로는 반등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지금 국내 부동산 업황 자체가 아직까지는 안 좋은 상황이라 이 구간을 또 드라마틱하게 뚫어주기는 조금은 힘들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어요. 때문에 현대건설은 일단 1차 목표가는 39,000원으로 잡아드리고 나는 현대건설이 좀 너무 움직이는 게 느린 것 같고 그리고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고 싶다. 그러면은 39,000원 정도에서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서 조금 더 본다. 그러면은 저는 한 42,000원 정도까지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차 목표가는 42,000원 정도로 잡아드리면서 현대건설이 말씀드렸듯이 상승이 좀 나오려면 길게 봐야 됩니다. 하반기 정도까지는. 그러면은 이제 어느 정도 투자금이 좀 여유가 있으시고 그 다음에 나는 하반기 정도까지는 볼 수 있어 라고 하시면은 4만 원대 정도까지 보려면 약간 하반기 정도까지 기다리시면서 이제 부동산 업황이 어찌됐든 가장 안 좋았던 구간은 지나갔다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점차적으로 회복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 현대건설 같은 건설사들도 어느 정도는 분위기가 반전이 될 수가 있으니까 장기적으로는 일단은 중기 목표가 정도로 일단 42,000원 정도 잡아드리면서 이제 투자 스타일에 따라서 빨리 정리하고 싶을 때는 39,000원 그리고 좀 길게 본다라고 하면은 2차로 42,000원 정도까지 안내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설주들 그동안 많이 좀 시장에서 소외가 되어 왔습니다. 주가 많이 내려왔죠. 지금 살펴드린 현대건설만 해도 높았을 때 주가가 2021년입니다.
6만 원도 넘어갔던 주가인데요. 그 뒤로 계속 쭉 내려왔죠. 그래서 지금은 37,400원에 오늘 종가 형성이 됐고요. 매수하신 가격이 35,000원대 이렇게 매수를 하셨는데 아직까지도 쉽진 않아 보이긴 합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부동산 업황 자체가 굉장히 좋지가 않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건설주들 본격적인 반등이 나오기 위해서는 지금 당장은 쉽지가 않다. 그래서 조금 멀리 보고 접근을 해야 된다는 점, 적어도 올해 하반기까지는 지켜봐야 하반기 정도에서는 건설 업황에서 좀 살아날 수 있다는 점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좀 멀리 보시고 현대건설의 1차적인 목표가 39,000원으로 잡아주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39,000원에서 조금 더 탄력적으로 움직인다 싶다면 그러면 42,000원 정도까지 열어놓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현대건설 이렇게 살펴드렸습니다. 코코네네님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자, 그럼 또 다음 종목 가볼까요? 이번에 살펴볼 종목도 유튜브에서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 이민재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인데요. 광동제약 살펴보겠습니다. 자, 광동제약도 와 이거 참 많이 내려왔죠? 현대건설 못지않게 아니 좀 뭐가 더 많이 내려왔다고 봐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이 광동제약 6,080원에 10% 갖고 계시잖아요. 물론 지금 현재 주가 6,000원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매수가에 비해서도 좀 손실을 보고 있는 상황이기는 한데 지금까지 떨어졌던 폭이 굉장히 큽니다. 2020년도 그때 이후로는 뭐 쭉쭉 떨어져 와서 계속 우하향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 현재 구간에서 바닥권에서 계속 움직임 좀 더디죠. 앞으로 언제쯤 올라갈 수 있을까 약간 걱정이 되기도 하는데 자, 광동제약 이민재님께서 이런 말씀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항상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자, 광동제약 앞으로 이제 바닥 다지고 충분히 올라갈 가능성 볼 수 있을지 살펴볼게요. 자, 전문가님 광동제약입니다. 참 많이 내려왔는데 언제쯤 올라갈까 싶어요. 일단 뭐 광동제약은 가장 이 훌륭한 캐시카우, 이 쌍어탕, 그다음에 뭐 비타오베, 네. 또 광동 옥수수 수염차, 약간 이제 이런 이 주요한 제품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상당히 실적이 안정적으로 나오는 제약사들 중에 하나인데 저는 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정리하고 다른 종목으로 교체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냥 일단은 매수가가 그렇게 높지는 않으시고 다행히. 지금 이제 시장의 제약 바이오 쪽에 대한 투심은 거의 죽어 있는 상태다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고, 그나마 최근에 이제 움직임이 나오는 게 보게 되면은 뭐 바이오니아, 탈모 치료제, 그 다음에 뭐 케오젠, 뭐 프로지스테롤이라고 하는 뭐 건기식, 이런 것들이 시장에서 이제 이 판매 실적들을 지금 꾸준하게 늘려나가면서 이 계속해서 이제 캐파를 늘려나가고 있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고 그 외 개별 이슈 없는 제약 바이오 쪽은 지금 투심이 완전히 다 메말라 있거든요. 맞아요. 때문에 지금 시장은 저는 3월까지는 이런 형태가 계속 이어진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안 좋은 것들이 계속해서 좀 이야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뭐 물가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긴축기조 강하게 할 만한 이런 우려감들, 네. 고용지표도 계속 강하게 나오고 있고, 안 좋은 이야기들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결론적으로 시장은 3월까지는 완전히 이 주도주는 부재한 상황에서 순환매가 이어진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완전히 이슈 위주의, 수급 위주의 장세가 펼쳐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광동제약이 그래도 그나마 이 수급적인 부분, 실적적인 부분은 그래도 잘 나오는 그런 기업이기는 한데, 보게 되면은 지금 최근에 광동제약의 움직임이 조금 지저분했어요. 지금 계속적으로 이제 윗꼬리를 그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예. 그러면서 사실상 지금 현재 이 수급 자체가 메말라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계속적으로 윗꼬리를 그리면서 그나마 바닥에서 들어왔었던 수급들이 지금 또 다 어느 정도 빠져나간 상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때문에 일단 저는 광동제약이 단기적으로 움직일 수 있을 만한 상황은 아니다. 탄력이 나오기는 힘들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일단 저는 광동제약을 지금 장기적으로 들고 간다? 홀딩을 한다? 요거는 조금은 저는 무의미한 그런 전략이 될 것 같고, 차라리 저는 광동제약이 매수가에서 얼마 차이 안 나는 만큼 정리를 하고 다른 종목 쪽으로 교체를 하는 게 지금 시장 상황에서는 훨씬 적절한 전략이 될 것 같거든요. 때문에 일단 광동제약은 정리를 하고 이제 시장에 새롭게 또 수급이 들어가는 섹터들이 계속 출현을 할 겁니다. 워낙에 또 AI 반도체나 혹은 이제 챗GPT 관련된 종목들이 상승이 많이 나왔어서 그 수급들이 또 다른 종목으로 옮겨 탈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그 종목들을 매매할 준비를 해야 되지, 지금은 투심이 죽어있는 쪽에는 웬만하면 접근을 하면 안 된다라는 점까지 안내를 드리면서 광동제약은 종목 교체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래서 시장의 큰 틀 흐름을
잘 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3월 시장까지는 지금 같은 장세가 계속 유지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말씀해 주셨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약바이오 종목들 지난해부터 이제 슬슬 갈 때 되지 않았나 이런 분위기는 조금씩 만들어지긴 했지만 아직까지도 특별히 관심이 있을 만한 몇몇 종목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좀 조용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광동제약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투심이 지금 제대로 돌아오고 있질 않기 때문에 당분간은 소외되는 이 흐름이 이어질 것 같고, 자, 그래서 지금은 조금은 냉정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제약바이오 종목들 중에서도 철저하게 선별적으로 가릴 필요가 있다는 점이죠. 자, 광동제약 지금까지 사실 많이 내려왔습니다. 지금 높았을 때 13,000원이었다가 현재 6,000원 아래까지 내려와 있는데 이렇게 내려와 있을 때 슬슬 갈 타이밍 됐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아직은 아닙니다. 자, 그래서 당분간은 광동제약에 대해서 관심 좀 끊어주시고 잠깐 기다렸다가 매도를 했다가 다음에 타이밍을 잡아주시는 게 어떨까 싶네요. 자, 광동제약 이렇게 살펴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종목 가기 전에 잠깐 유튜브 라이브 채팅창 잠깐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들 와주셨나요? 민재님, 방금 전에 저희가 이 광동제약에 대한 이야기 답변을 드렸는데, 이민재님께서 진단 감사합니다.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종목 진단도 위에 보니까 여러 가지 올라와 있네요. 두둥님께서 셀트리온 계속 가져가도 될지 여쭤보셨고, 셀트리온도 오랜만에 봅니다. 제약바이오 슬금슬금 조금씩 진단이 들어오고 있네요. 그리고 어쩌다 수익님, 한국항공우주 지난해 참 많이 진단을 해드렸던 한국항공우주 우주항공 쪽으로 이렇게 말씀을 또 보내주고 계시고요. 피스님, 유니셈, 그리고 네츠님께서 챗GPT 관련된 이야기는 역시나 나올 수밖에 없네요. 신한지주 보내주시면서 종목 GPT님이라고 해주신 거군요. 형일 GPT님. 자, 이렇게 종목 진단도 같이 남겨주고 계십니다. 김영일 전문가께서 종목 진단에 거의 프로페셔널이기 때문에 종목 GPT. 이런 말씀을 또 해주신 것 같습니다. 누르기만 하면 자동으로 답변이 나온다. 이런 관점이신가 보죠. 자, 저희가 계속해서 종목 진단을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유튜브로도 이렇게 종목 진단 보내주실 수가 있습니다만 전화 종목 진단도 저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로 02-325-8200 02-325-8200으로 전화 종목 진단을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유튜브로도 좋지만 전화로 신청해 주시면요, 이야기 통해서 저희 추가 질문도 계속해서 남겨주실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종목 진단 다음으로 가보겠습니다. 이번에 살펴볼 종목 유튜브에서 골라봤거든요. 유튜브에서 김지영님께서 남겨주신 종목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김지영님께서 IMBC 갖고 계시네요. 3,976원 11%입니다. 일단 IMBC 손실을 조금 보고 있는 상황이죠. 3,885원이니까요. 지금 사연이 안녕하세요. 피지컬백이 화제라 해서 들어갔어요. 지지선을 어떻게 달고 대응할까요? 피지컬백 요즘에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는 예능 프로그램이죠. 정말 말 그대로 피지컬이 우수한 각계각층의 유명인 선수분들 많이들 출연하셔서 지금 인기 절정입니다. 자, 그런데 IMBC, 이 MBC에서 기획하고 제작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사연을 남겨주신 모양입니다. 자, 그러면 IMBC 지금부터 종목 진단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 피지컬백의 이 파급력, IMBC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을지 보겠습니다. 자, 김영일 전문가님, IMBC 주가 최근에 좀 많이 내려오는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IMBC가 먼저 좀 상승이 나왔었던 이슈가 매각, 민영화에 대한 이제 이슈였었죠. 네네. 그러면서 사실 시장에서 상당히 이제 관심을 좀 많이 받다가 최근에 이제 이 피지컬 백이 정말 또 잘 나가는 것 같아요. 근데 또 이 앵커님하고 또 저하고 저희도 운동 많이 하잖아요. 굉장히 열심히 하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 굉장히 좀 이제 저도 재밌게 보고 있는데 피지컬 백이 생각보다 엄청 잘 나갔다라고 합니다. 역시나 이제 이 넷플릭스에서 TV 쇼 부분에서는 또 세계 1위를 기록을 했다라고 하면서 결론적으로는 이제 MBC에서 제작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이제 기대감이 형성이 된 건데 결론적으로는 기대감이기 때문에 완전히 테마성의 움직임을 보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2월 9일까지 그 기대감이 크게 형성이 됐다가 지금은 완전히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IMBC는 완전히 이 물량들을 지금 다 털어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다시 한번 이제 재상승이 나오기 위해서는 보통 우리가 이렇게 상승이 나왔다가 물량이 나올 때에는 아무래도 저점 잡고 다시 한번 힘을 모아가는
그러한 그림이 나와줘야 되잖아요. 네. IMBC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시간이 걸릴 수가 있다라는 점을 좀 염두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 아마 어제 들어가셨는지 아니면 이제 고점까지 갔었는데 이제 못 파신 건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이 탄력 자체가 죽었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피지컬백에 어찌됐든 이미 관련된 이슈를 다 반영을 한 거고 차익 실현이 나온 거기 때문에 관련해서 다시 한번 움직이기에는 조금은 기대감은 이제 어려울 것 같고 민영화에 대한 부분도 지금 당장에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이 시간을 좀 투자를 해야 되고 할애를 해야 되는데 기다린다라고 해가지고 또 과연 주가 상승이 얼마나 나올 수가 있을 것인가. 혹시나 지금 현재 이 지지해주고 있는 121선, 61선 구간을 또 이탈을 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에는 추가적인 하락 또한 어느 정도 또 감수를 해야 되는 구간이거든요. 때문에 일단 IMBC 같은 경우에는 저는 사실 이 종목은 웬만하면 정리를 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차익 실현이 지금 너무 과하게 나오고 있는 상태라 결론적으로는 이 현재 61선, 121선 구간을 지지해주긴 지지해줄 것 같은데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과연 이제 얼마나 좀 세게 나올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좀 생각이 들기는 하거든요. 그리고 추가적인 조정에 대한 부분도 지금 시장의 분위기가 조금 이제 어수선해서 네. 현재 이 구간 61선, 121선 구간을 이탈을 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또 추가 손실폭을 좀 감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매수가랑 얼마 차이 안 나는 이상 지금 당장의 주가가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는 구간에서는 웬만하면 정리하고 가시는 쪽이 좋을 것 같고 나는 지금 지지 받을 것 같으면 그러면은 반등 구간을 노리겠다라고 하시면 예. 저는 일단은 3,750원 정도까지만 지켜보시는 걸로 그 구간 이탈하게 되면은 일단 정리하는 쪽으로 잡고 가주시고 만약에 반등 나온다라고 하면 일단 1차는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한 4,000원, 4,100원 정도까지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 정도까지 반등 나오면 일단 정리하고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는 쪽으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IMBC 이렇게 살펴드렸습니다. 지금 신청해주신 김지영님께서 지금 이 종목에 대해서 지지선을 어떻게 하고 뭐 대응을 할까요?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종가 수준의 바로 밑에 위치를 하고 있는 게 121이평선 그리고 61이평선이 존재를 하고 있죠. 자, 이 정도 선에서 지지를 해줄 수는 있습니다. 해줄 수 있지만 문제는 지지하고 올라서더라도 IMBC의 지금 상황을 가늠해 본다면 이 강한 반등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지지하는 121선과 61선 지지하는 거 이탈할 가능성도 있는데 반등 가능성이 높지 않은 종목을 굳이 매매를 한다? 그거는 올바른 선택은 아닌 것 같다라는 판단 내려주셨고요. 자, 그래서 IMBC 일단은 정리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주시고 만약에 좀 올라선다면 3,750원, 3,750원 선 요거 좀 기억해 주시면서 앞으로 매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김정님의 IMBC 진단을 도와드렸습니다. 참고를 해보시길 바랄게요. 지용님께서 말씀해 주신 게 그 넷플릭스의 피지컬 100 이야기 해주셨는데 피지컬 100 인기가 참 많더라고요. 여러분 뭐 운동도 하시면서 종목을 보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투자하다 보면 종목에 너무 집중해서 하루 종일 그 생각만 하느라 건강을 못 지키는 경우가 많거든요. 시간 되실 때 짬짬이 시간 내셔서 건강 관리도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종목 진단 아마도 마지막 오늘 종목 진단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하나 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살펴볼 종목은요. 유튜브에서 네츠님이 신청해 주신 종목입니다. 신한지주거든요. 35,300원. 12% 갖고 계십니다. 현재 주가는 38,350원이에요. 그러니까 매수 가격에 비해서는 조금 위입니다. 자, 그런데 신한지주의 경우에 최근에 44,900원까지 갔다가 좀 빠르게 떨어졌어요. 자, 그래서 이 흐름이 조금 걱정이 될 것 같기도 합니다. 네츠님께서는 은행주를 좋아해서 길게 가고 싶은데 장기 보유도 생각을 하고 계시는군요. 앞으로 은행주의 전반적인 운명이 어떻게 될지를 그 이야기를 듣고 싶으신가 봐요. 은행주 원픽이 뭐라고 보시는지 그거까지도 여쭤보셨는데 일단 신한지주 그리고 은행주의 운명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신한지주와 은행주의 흐름 앞으로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저는 이상형 월드컵 때도 항상 네. 은행주 나오면은 안 좋게 말씀을 많이 드리거든요. 네네네. 왜냐하면 일단은 신한지주나 은행주들이 이제 상승이 나왔었던 부분은 첫 번째가 고금리 기조가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다라는 기대감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배당 정책에 대한 부분이었잖아요. 네. 정부에서 배당 정책은 이제 손 안 대겠다, 우리가 안 건들겠다, 터치 안 하겠다라고 하면서 배당 정책 좀 크게 하겠지. 약간 이제 이러한 기대감이었고. 이제 뭐 4대 금융지주에서도 충분히 이제 그렇게 배당 좀 많이 하겠다라고 이제 퍼포먼스 어떤 이제 스탠스를 취했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저는 배당에 대한 기대감이 그렇게 크게 차오르지는 않았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고금리 기조에 대한 부분들도 이제 은행주들은 저는 이제 말씀을 드릴 때 이번에 탄력이 오늘 나왔었던 부분은 역시나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이 시장에 다시 한번 이제 나타나고 있고, 이번에 또 빅스텝 하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이제 금리 기조를 또 계속해서 좀 강하게 이어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감들이 시장에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이번에 이 윤석열 대통령께서 또 말씀을 하셨잖아요. 은행들이 지금 너무 돈잔치를 한다. 고금리 기조가 너무 이제 이어지고 있고, 그러면서 이 시민들을 고금리로 너무 괴롭게 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은행주 쪽에는 악재인 거고, 그래서 4대 금융지주뿐만 아니라 다른 은행들을 좀 빠르게 키우겠다, 그리고 뭐 인터넷 은행도 더 늘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면은 사실상 신한지주나 그 외에 다른 이제 이 4대 금융지주 쪽에는 악재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 금융지주 쪽은 일전에 이 12월 달부터 가장 크게 기대감이 좀 반영이 됐다라고 보고 있고, 추가적으로 어찌됐든 뭐 해외 쪽의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감들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기는 하나, 다음 주에 또 우리나라 이 한은에서 통화정책 결정하거든요. 금리 인상할 건가 말 건가. 그런데 마찬가지로 한은에서도 조금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정부는 지금 고금리는 이제 더 이상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해외 쪽은 지금 계속해서 올려나가고 있으니까, 그럼 과연 이제 이번에 한은에서 어떻게 또 통화정책을 펼칠 것인가, 아직까지는 고민 중이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때문에 일단 이 신한지주가 장기적으로 들고 갈 만한 상태인가라고 했을 때, 저는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매력도가 당장은 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또 금융지주 쪽은 저는 그렇게 이제 이 긍정적인 말씀을 안 드리고, 기대감이 크게 좀 반영이 이미 12월 달에 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일단은 반등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1차 한 4만 원, 2차 한 4만 2천 원 정도까지 될 것 같거든요. 때문에 저는 요 정도 구간 오게 되면 작년과는 다르게 결론적으로 은행주 쪽에는 그 기대감이 많이 형성되었었던 게 고금리에 대한 부분인데, 고금리도 이제 사실 금리 목표치가 거의 다 도달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금리 목표치가 더 올라갈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는 있지만, 그래도 작년보다는 사실 이 상승치가 크지는 않을 거거든요. 때문에 이 금융지주 쪽은 저는 이미 기대감은 많이 반영이 됐고, 그에 따른 주가 반응도 충분히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1차 4만 원, 2차 한 4만 2천 원 정도까지 안내를 드리고, 이 정도까지 반등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에는 정리 후에 다른 종목 교체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내친님의 신한지주까지 이야기해 드렸습니다. 종목 진단은 오늘 아쉽지만 여기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부터는 다음 주 시장 전략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김영길 전문가님, 다음 주 시장 전략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시장의 우려감들이 상당히 좀 많이 솟아오르고 있습니다. 뭐 금리 인상 우려감도 다시 솟아오르고 있고, 뭐 경제 지표들 지금 워낙에 강하게 나오고 있어서 이제 전체적으로 안 좋은 것들에 대해서 집중을 좀 많이 하는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때문에 시장이 저는 추가적으로 조정도 충분히 좀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 조정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코스피 기준 1차 2350에서 2250 정도까지는 열어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때문에 일단은 시장이 이렇게 하락을 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그동안에 상승이 잘 나왔었던 반도체나 2차전지 쪽은 약간은 조정을 좀 예상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뭐 항상 말씀드리지만 반도체 조정 나오면 저는 모아가는 전략을 취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일단은 그 하락 구간, 그러니까 바닥을 잡을 때까지는 순환매는 계속해서 이어질 것 같거든요. 그동안에 뭐 AI 반도체 혹은 챗 GPT 쪽으로 해서 수급이 많이 몰려 있었고, 그 다음에 대형주 쪽에도 수급이 많이 몰려 있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이 수급들이 또 새로운 수급으로 옮겨가면서 시장이 하락을 할 거란 말이죠. 때문에 이 관련주들, 새롭게 수급이 떠오를 수 있는 섹터들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순환매를 준비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이 바닥을 시장이 또 잡았다라고 했을 때는 바닥 구간에서 잡아갈 만한 종목 또한 준비를 해놔야겠죠. 말씀드렸듯이 바닥 구간에서 잡을 최우선 선호 종목군은 반도체입니다. 반도체는 지금 현재 상태에서 반드시 바닥 구간에서 잡을 만한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점을 안내를 드리면서, 시장이 이번 달 들어서 이제 1월 달에는 좋은 것만 봤다라고 하면 2월 달에는 각종 안 좋은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것들, 각종 경제 지표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제 집중을 하시면서 전략 구간을 좀 잘 꾸려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단기 트레이딩에 대한 부분, 순환매에 대한 부분과 그 다음에 바닥을 잡았을 때 모아갈 수 있는 종목군들에 대해서 투자 전략을 잘
병행해서 꾸려 나가시면 충분히 또 이번에 이 박스권 장세도 잘 이겨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고, 이미 또 일전에 우리가 다 겪어왔었던 양상의 시장의 그러한 이 분위기, 이미 겪어왔었던 구간인 만큼 다시 한번 또 반복되고 있는 거거든요. 때문에 충분히 이러한 전략들은 잘 꾸려 나가실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구간을 너무 우려감 갖지 마시고 잘 즐기시는 쪽으로 한번 매매 전략을 꾸려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당분간 주가 조정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 순환매 장세 이어질 것 같습니다. 이런 점도 대비를 해 두시고, 또 한 가지 바닥 구간에서 모아갈 종목 미리미리 잘 보아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 힌트 하나, 반도체도 말씀을 또 해주셨네요.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도움 말씀 주신 김영일 전문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진짜 쉬운 진단 시간 벌써 오늘 또 마칠 시간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밤 9시 미스터 진단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미리미리 전화로 종목 진단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02-2128-3388로 진단 신청 미리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이 점 기억해 주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